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리 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법원의 조사실에서 받는 가사조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조사가 완전할까요? 일단 이혼할지 여부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네. 양쪽이 주장하는 서면도 있고요. 증거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한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 하면 어느 정도 이혼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죠. 네. 근데 변호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그 서류상의 내용이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많죠. 네. 서로 거짓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반사니까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걸 가사 조사를 해서도 못 밝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이혼할지 여부라든가 이혼 사유라든가 재산 네. 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책임이죠. 네. 그러긴 한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후견자적인 입장에서 정말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판결로 선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원하는 뭐 법원의 어떤 제도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조사할 때 필요하면 미성년 자녀를 법원에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네. 애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적합한지 조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를 출장 양육 환경 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제도 없었는데요.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말씀하신 양육 환경 출장 조사? 이거는 언제 하게 되나요?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 네. 그리고 서로 키우겠다고 아니면 서로 안 키우겠다고 아주 치열하게 다툴 때 네. 누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이 출장 양육 환경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출장 조사의 목적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누가가 더 적합한 부모인가? 네. 애를 키우는데 네네. 둘 때 안 키운다면 그래도 둘 중에 누구 한 사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누구를 정할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누가 가지고 있냐? 네네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 동거 중일 때, 이럴 때는 이게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거할 때는 안 가죠. 그렇겠죠. 따로 살고 있을 때, 네네. 예를 들면 뭐 부인이면 친정으로 와 있거나 네. 집을 원룸이나 집을 얻어서 살고 있거나 예. 그럴 때 그쪽 환경이 애를 키울 만한지 네. 아니면 남편이라면 본가로 들어가 있거나 집 얻어 있거나 그럴 때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가 키우기에 적합한지 네. 이런 것들을 보러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양육 상태나 환경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범위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뭘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집에 가서 한번 어떤 환경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지. 예, 예를 들면 뭐 아주 이렇게 도로 바로 앞이어서 네. 아이가 위험하지 않는지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와 가까운지 네. 또 그 집 규모나 아니면 청결 상태나 네. 냉장고에 아이를 위한 음식이나 이런 건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교재라든가 네, 뭐 네. 옷이라든가 장난감이나 이런 건 있는지 네. 아이 이렇게 보조 도우미 할머니나 누구 뭐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네. 또 이 부모나 아니면 그들을 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 네. 아니면 보조 도우미나 아빠나 아이들하고 관계 이런 애착 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조사 전에 집을 좀 이렇게 잘 꾸밀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하는 일이. 예. 이 조사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정말 아니 조사관이 조사하러 온다는데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까만큼 집안이 너무너무 난장판이고 엉망인 폭탄 같은 쓰레기장 네, 같은 네. 그런 집을 가본 적도 있다고 하고요. 네. 완전히 호텔처럼 머리번쩍하게 도배 다시 네. 다 하고 와. 전 집으로 책 다 사고 애 옷 쫙 끌어놓고 이런 집도 있고요. 네. 원래 평상시처럼 깔끔하게 청소하고 아이 필요한 것들 있고 가지런한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럼요. 이 양육 환경 출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자녀의 독립된 방이 없는 게 이게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 집이 넓고 독립된 방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긴 하지만 독립된 방이 없어도 같이 한 방에서 지내면서 특히 애들이 어릴수록 네. 같이 애착 관계도 부대끼면 좋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넓은 방, 뭐 큰 평수, 독립된 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애하고 얼마나 그 친밀감이 있는지, 유대. 애착감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이가 안전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 외관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관찰하는군요. 그럼요. 네. 물질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네, 네. 아이들의 경우는요. 네. 이 양육환경 출장 조사도 이전에 그 가사 조사처럼 이렇게 뭐 몇 차례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것도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안 키우겠다고 치열하게 다툴 경우에 네. 한 번 하고요. 네.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아, 집에 머물고 있고요. 네. 오랜 시간 막 집 다 뒤져보고 조사하고 예, 예, 검사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마음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사관 맞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재판부에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양육환경조사 이후에 막 이슈가 계속돼서 더 필요해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저는 한 3번, 4번 아, 그래요? 조사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아, 그러면 자녀를 그 양육해주는 네. 보조도움이라든가 네. 부모님, 가족 네. 같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되죠. 이 조사관이 오실 때 그 집에 와 있으면 되죠. 네. 가까이에 친정어머니가 출퇴근하면서 아이 봐주고 있다. 네. 아니면 자기 본가 어머니가 봐주고 있다. 네. 그러면 조사할 때 같이 와서 네. 애하고 얼마나 스킨십이 있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지 그 모습 네, 네. 보여줘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도우미, 예. 보조 도우미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같이 만나도 됩니다. 네. 이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네. 보호받으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물론 없다고 해서 불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있는 그대로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혹시 방문하는 가사조사관을 위해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좀 준비해도 괜찮죠? 선물 준비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선물. 근데요. 그건 좀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떤 가사조사관은요. 네. 커피 하루에 네. 조사 다니면서 네. 7잔 마셨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잠 못 자서 혼났대요. 양육환경 조사 다니면서 음료수 너무 많이 권하는 네,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드실 수 있게 물이나 간단한 음료 준비하면 됩니다. 네, 네, 선물 아닙니다.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뭐 재산, 직장 같은 이런 것들이 다른 배우자보다 차이가 좀 월등히 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없다. 네. 수입 차이가 엄청 난다. 네, 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양육비 받아서 키우면 되니까요. 네. 넓은 집, 모든 애들이 넓은 양육비. 집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은 집에서 자라게 할 것 같으면 자기 경제적 여건 되면 많이 주십시오. 양육비 많이 주고 재산분할 많이 주면 되는 그럼 되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 수입이나 재산이나 네. 직장이 있는지 여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당사자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법원에 복사 신청하면 되죠. 네. 그 조사관이 조사한 거에 보면 약도 사진 뭐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 네. 자세히 적어 놓는데 그건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밑에 적은 가사조사관의 네. 개인적인 의견 그것은 재판장만 보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런 양육 환경 조사가 그런 친권 양육권 지정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 조사 받을 때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그러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당사자가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 네. 서면 그리고 또 증거들 네. 그리고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출생조사 가서 본 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네. 또 이게 뭐 결정적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비슷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라 그러면
직접 관찰한 출장 조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건 이혼 후 자녀가 상처 입지 않게 세심하게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나 면접 교습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도록 하는 좀 더 큰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 나우?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